자, 취업 컨설팅 최강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이어가 볼 텐데요. 어벤져스 군단이시죠. 기존에 이제 3명 중에 2명, 조민혁 강사님, 홍기창 강사님께서 등장하셨고 또 네. 일부에서 저희와 함께하셨던 뱅쌤께서 처음으로 어벤져스에 합류를 하셨습니다. 소감 들어보죠. 어떠신가요? 어떠십니까? 어벤져스 영화 찍는 것 예, 같습니다. 이분 장난 아닙니다. 예, 이따 보셨죠? 예. 오늘도 2부에서는 좀 더 1부보다는 더 공격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수환 강사님은 또 성함보다는 저희가 뱅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강사님들은 뭐 별명 있으신가요? 아니 근데 왜 소개를 안 해줘? 아, 했잖아요. 다시 해줘. 아니, 리포트에 조민혁 강사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아, 카메라 받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주 좀 비춰줘요. 네. 네, 그리고 홍기창 강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기 별로 이렇게 욕심이 없고, 네. 욕심이 없고, 예. 아니, 조쌤. 네. 별명 저는 있어요. 그 저기 뭐예요? 학생들이 뭐가 뭐예요? 있어요? 얘기하는 게 뭐 독설가, 독서. 독설가라고 네. 그냥 독설가? 얘기를 해서 저는 사실은 뭐 호불호가 있어요. 학생들 중에서도 본인은 싫어하죠, 그 말을. 전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저랑 함께 갈 구직자들은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채찍으로 좀 생각하는 냉정하게 그냥 당근만 주기를 원하는 또 구직자분들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학생을 만나서 네. 그 다음 주에 SK 면접을 봐요, 학생들이. 그런데 어떤 분이 SK텔레콤을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예. 하나도 조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SK 그 인적성까지 그냥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또 마구 찍어내리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야, 이게 뭐 상담을 떠나서 너 기본이 안 됐다. 너 지금 SK텔레콤 가려고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임마. 그랬더니 울먹이면서 나가더라고. 그럴 수 있어요. 나 싫다고. 하지만 뭐 준비하기 그래서 때문에. 대표가 연락 왔어. 그렇게 흔들었어. 하지 말라고. 근데 난 내 길을 간다. 난 마이 웨이. 근데 내가 볼 때는 마이웨이. 조쌤 못지않게 우리 홍쌤도 네. 그렇게 준비하면 그렇게 하면 100년 동안 준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때요? 저도 좀 현실주의자라서 뭐 감성적인 것보다 그러니까 취업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심적으로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면접 잡혀 있어도 그러니까 이미 서류가 붙고 인적성도 통과했는데 선생님 저는 나이가 많은데 면접장 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안 될 거라고 하면 서류에서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심리적으로 감성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좀 팩트만 보고 뛰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두 분 앞에서는 뭐 이렇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기대실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말만 하시기 아니 그럼 바라고. 홍 선생 그럴 때 어떻게 조언해줘요? 예를 들어서 면접 잡혔는데 어. 나이가 예를 들어서 한 32이야. 여자가. 그럼 막 걱정하잖아요. 이거 나이 가지고 압박한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이러면 뭐라 그래요? 궁금해.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건 듣지 않고요. 그러니까 보면 아니 뭘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 그럼?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32이면 공백 현실적으로 4년에서 5년 정도가 있다. 그럼 이걸 이제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워 넣을 수 있는 이야기 구조만 잡는 거죠.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뭐 면접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차피 이것도 그냥 관문일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속내가 다 드러나는 건 아니거든요. 나이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설명이 안 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설명이 되게 만들어야겠죠. 난 저런 말투가 너무 그런 좋아. 말투를 저 말투가 너무 좋아.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예. 빨리빨리 진행을 해봐야 될 우리 것 시작도 같은데요. 못했네. 네, 45분 시작도 못했어요, 넘었는데. 지금. 자, 오늘 주제 뭐죠? 네, 예. 일단 오늘도 지난주에는 고액 연봉과 칼퇴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오늘도 역시나 그 주제에 대해서 이어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칼퇴근하면요, 은행을 떠올리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일단 뱅쌤 실제로 어떤가요? 이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 아니죠? 맞습니다. 그 은행은 과거에 제가 근무할 때도 그렇고 은행은 칼퇴근이 없습니다. 셔터를 닫고 일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뭐 실제로 야근이 되게 많은 그 직종 중에 하나가 은행이고.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정시 출퇴근, 특히 뭐 정시 퇴근제도 이게 있어가지고 그럼 셔터를 닫고 몇 시간 더 일합니까? 최근에 기업은행은 특정 요일을 정해놓고 그 요일에는 7시가 되면 PC를 전 꺼야 지점에서 되는 PC를 다 꺼야 거예요? 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다시 근무하는 이런 사태도 있습니다. 끝나고 다시 이제 더 해야 되는 사람은 굉장히 그건 또 아니, 비효율적이죠. 근데 전 뱅쌤한테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오늘 잘 됐네. 또 네. 이런 자리가 있어. 저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을 다니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롯데라든지 CJ나 이런 데를 다니다가 은행권으로 이직하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 좀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직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주말에 절대적으로 그 출근을 안 하도록 회사에서 보장을 좀 해준대요.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은행권에서는 전혀 주말에 출근하는 거에 대해서 조직 문화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많이 주말에 출근을 할 수도 주말에도 있어요? 출근하는 거죠? 많이 합니다. 네. 지금도 많이 합니다.
뱅쌤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예, 그렇다는 지금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구직자도 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어디서 사례들도 왔는데요? 있네. 근데 100% 그런 게 아니라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는 거지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돈을 좀 얘기해 봐야 될 텐데요. 일부에서 얘기한 외국계은행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는다거나 하면 꽤 고액일 텐데 네. 금융권에서 보통 고액 연봉이라면 얼마 정도예요? 뭐 우리나라에서 한 상위 2%, 3%대 안에 들어가는 이 급여 생활자들이 한 연봉 기준으로 한 1억 정도 이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1억 정도 이상인데 우리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신입형으로 들어가면 5천입니다. 그래서 신입형으로 들어가면 세전이죠, 1년 차 이게? 때, 예, 세전이죠. 예. 세전인데 이제 은행권에서는 맞네. 이게 특히 이 대체라 그래서 같은 은행원 직원끼리 결혼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한 2년 차, 3년 차. 디테일하다. 직원들끼리. 아, 되게 그러면은- 좋다 이거. 네. 저도 저기 집에 계신 분이 저하고 입행 동기였습니다. 네, 맞아요. 선생님 그 굳이 그런 얘기를 또 이렇게 여기서 그러니까 고구마 줄기처럼 또 이렇게. 컴퍼니 커플이셨군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차, 3년 차 되면 연봉이 그냥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와. 삶이 윤택해지시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면이 있죠. 대신 이제 네. 뭐 비상금이라든지 이런 건 챙길 수가 없을 텐데 예. 그래도 참 좋겠네요. 어떤 네. 가게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자, 지난주에 예. 이어서 또 입장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찬 쌤과 또 민혁 쌤께서 좀 미묘한 다른 되게 감이 있는데 팽팽하게 맞섰는데 그러니까요. 두 분 오늘 연봉과 삶의 여유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먼저 기찬 쌤부터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저는 뭐 연봉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방송 때 얘기했는데 어차피 노동자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삶이 여유로워봤자 뭐 이렇게 그렇게 크게 여유롭진 않아요. 뭐 경쟁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좀 경제적으로 연봉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느낀 부분인데 개인적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2년 사이에 이번에 전세금을 8,000원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야, 2년 사이에 내가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집에서 사는데 이 8,000이 더 지불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으면 그 8,000이라는 돈을 절대 마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저는 분명히 아마 이사를 가게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갔겠죠. 제가 지금 집은 서울 강북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일찍 퇴근하고 삶의 여유를 찾다 보면 예,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돈에 조금은 청춘들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개인사 뭐 이사를 생이나 가야 나도 여건들이 수도권인데 다르겠지만 예, 그런 것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저는 수도권이에요. 예. 할 말이 없네요. 이미 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쌤 저도 사실 연봉 쪽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대체로 그 기찬 쌤하고 의견은 같고 제가 이제 그 생각하는 거는 직장 생활을 할 때 20대, 30대 때는 여유를 부리기보다는 본인의 전문성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40대라든지 50대 지금 100세 시대인데 나중에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주변에서 찾거든요. 전문성이 있다 보면. 근데 제가 만나본 구직자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죠. 이미 입사한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삼성에 입사한 선배들 뭐 5년 있다가 뭐 팽당하더라 또는 뭐 과장까지 가더라도 뭐 해외 파견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승진 누락되거나 이러면은 바로 그냥 뭐 계열사로 빠진다거나 어떤 이런 사례들을 보고서 막연하게 이제 두려워하다 보니까 단순히 연봉 따라가지 않고 어떤 자기의 어떤 자기 개발이라든지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뭐 공기업 또는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가장 최악인 경우가 공기업 준비하다가 공무원 쪽으로 빠지고 이제 모든 거를 자기의 어떤 안정성 이런 거에만 투자하는 경향이 많아서 저는 한 번쯤은 20, 30대에는 좀 과감하게 본인이 좀 도전이 고액 필요하다.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에 가능하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듣지를 않기 때문에 끝까지 보란 말이야 방송을 좀. 자, 뱅쌤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 일부에서 성과 위주의 그 외국계 은행보다는 국내 은행이 맞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삶의 여유 쪽을 좀 선택하신다고 볼 수 있을까? 근데 봤더니 그 사모님께서도 저기 같은 또 행원이셔갖고 예, 은행원의 입장에서 보면 연봉이 좋았네요. 예. 은행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연봉이라고 하는 건 별로 그러니까 매력적인 요인이 안 됩니다. 왜요? 이미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니까요. 어. 그러니까 은행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군요. 갑의 발언이에요. 네. 스웩. 삶의 여유를 찾기를 원하죠. 은행원들은. 근데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나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퇴근도 늦고 하다 보니까 주말도 많이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삶의 여유를 많이 찾는데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 보면 은행이라고 하는 직장이 왜 인기가 있냐라고 네. 했을 때 이거는 연봉이란 말이죠. 연봉이라고 하는 요인을 절대로 없앨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연봉을 먼저 생각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은행원들 직접 근무하고 있는 은행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삶의 여유를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보다는 여유를 네. 택하신 것 같은데 이 고액 연봉을 받고 또 삶의 여유 이 둘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액 연봉의 이면에 좀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 그런 사례를 좀 알려주시죠, 뱅쌤. 고액 연봉의 단점이요. 네. 제 같은 저의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네네. 좋을 것 같네요. 한참 많이 받으실 때. 네. 예, 저도 은행에서 많이 받을 때도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워낙 저도 이제 인사부에 있다가 이 야근이 많습니다. 예. 그 월화수목 금금금이죠. 네. 거의 아, 뭐 다 나가요? 예.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거의 한 3년, 4년에 한 번 어쩌다가 그날 한번 이렇게 쉬는 날 생기면 일찍 퇴근한 날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이제 몇 시에 끝났냐면 한 저녁 8시. 그게 일찍 끝나는 예. 거예요. 그것도 뭐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한 3년, 4년에 한 번. 콘서트도 그래가지고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진짜. 8시에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 9시예요. 9시인데 9시에 집에 갔죠. 집에 갈 때 제가 그때 이제 애가 있었습니다. 네. 애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애가 있었는데 보통 이제 10살도 안 된 꼬마가 아빠가 오면 네. 이렇게 아빠하고 달려와야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스킨십도 하고. 네. 근데 어서 현관에 딱 오십시오. 들어가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야. 그래서 그날 되게 좀 그날이 지금도 충격적이셨겠어요. 예,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 예, 그게 이제 그 항상 워낙- 잘 때 들어갔었는데 예. 깨 있을 때 오랜만에 보니까 안녕하세요 아버지 네. 이렇게 된 거군요. 그게 이제 고액 연봉 뭐 제가 고액 연봉을 받았다기보다는 네. 그 은행에 특히 뭐 저는 인사부에 있었으니까 뭐 그렇네요. 거기에 좀 단점 사례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저녁이 같습니다. 있는 삶이 없다는 거죠. 우리 기찬 쌤도 한참 그 삼성 다닐 때 돈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니까 고액 연봉을 받았을 때 어떤 그 이면의 어떤 뭐 어려운 점들 얘기 좀 해줘봐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근무 시간이 많아지는 것도 힘들지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어떤 고객사하고 불량 문제가 이제 터져가지고 고객 응대를 해야 되는데 예, 불량이 터지면 이제 우리 의뢰회사, 다시 말해 물건을 팔아야 될 기업 입장에서는 큰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품질 대책회의 같은 게 소집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바쁘게 저 이제 상사들하고 막 뛰어갔죠. 그래서 차 주차시키고 막 가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좀 차가 막혀가지고 회의 시간이 한 10분 정도 늦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 이제 각기 대기업들 사이에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제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얘기하는 게 이 나름대로 지식인들이고 좀 큰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인데 뛰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5분 안에 안 들어오면 회의 그냥 접겠습니다. 그 전화를 뚝 끊었어요 상대방 회사에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뛰었는데 저는 그나마 좀 젊은 사람 편에 속하니까 뛸 수 있지만 거기 있는 제 상사들은 그쵸. 이제 그 50대 뭐 그런 분들도 이제 머리 휘날리면서 뛰어가는 모습들 제가 뒤에서 바라보니까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노동자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감성이라는 게 이제 배제되고 내가 일을 해야 될 때가 상당히 많아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누구나 겪게 돼요. 물론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요즘 학생들의 특징이 스펙은 굉장히 높은데 뭔가 이런 좀 어려움에 대한 내 경험이라든가 감성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한두 번의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되면 야 여기는 내 꿈이 아니야. 이 사회를 접어야겠다. 그래서 다른 직군들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아까 민혁 선생님이 얘기했던 본인의 성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뱅 선생님 이야기하셨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그 조직 내부적으로 어떤 비전이라든가 여러분들을 사회생활을 지속하게 만드는 유일한 자양분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결국 인정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그 조직에서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고 내가 지식적으로 성장을 하고 돈을 얻는다. 이런 베네핏이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야근이라든가 어려움을 버텨낼 수 있는데 그 어느 하나가 좀 무너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삶이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알고 네. 취업을 하는 자세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모니터링이 꾸준히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조쌤 할말 많죠. 저도 전적으로 같은 입장이어서 저는 사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종합상사 같은 경우에 저는 고액 연봉 받는 거에 대해서 찬성이에요. 그 종합상사 뭐
포스코 대우라든지 뭐 SK 네트워크스 이런 친구들은 본인이 직접 뭐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렇죠. 뭔가 이렇게 배를 잡고 포워딩을 하고 직접 모든 업무를 다 관여를 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연말에 인센티브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상사도 보통 신입사원이 막 5천에서 많게는 6천까지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직무를 수행하는 건 전 찬성인데 고액 연봉의 이면이 뭐냐면 자기 합리화예요. 그러니까 아까 홍 쌤도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 주변에 기아 자동차를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학교를 다 얘기할게요. 뭐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사실상 그 소알이라 그래서 화성 쪽에서 근무를 하는 게 맞아요. 이 친구의 전공상으로는. 근데 본인이 조금 편하게 근무하려고 마케팅 부서에 지원을 했다가 양재동 본사에 부서 배치를 받았는데 이 친구가 하는 일이 그 노조들 있잖아요. 그 회사 앞에 있는 노조들 점거하지 못하도록 직원들이 교대로 그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전공하고 관련이 없이. 그러니까 본인이 출근을 해서 나는 뭔가 기술 개발하고 이런 거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근데 보니까 그 선배들, 과장님, 팀장님들도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하지만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보니까 한 달에 막 500에서 많게는 700, 800씩 이제 입금이 되니까 이게 약간 좀 합리화를 하게 되죠. 내가 그냥 여기서 의미 없는 일은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돈 어디 가서 내가 이 나이 때 벌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다니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구직자들이나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단순히 고액 연봉만을 쫓으면 안 되고 맞아요. 아까 쌤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조금 나중에 커리어 패스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말 지금 조 쌤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근데 취준생들이 뭐 그 기준을 취업 준비를 할 때 그 기준을 자꾸 연봉이나 고액 연봉 아니면 칼퇴근만을 그쵸. 따지려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끝으로 쌤들이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들어보겠습니다. 행 쌤. 제가 뭐 우리 취준생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한마디로 도전이라는 단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연봉도 좋고 뭐 비전도 좋고 자기의 목표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닌가. 그리고 그 도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실패를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위축돼 있는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그 입장이 된다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네. 좀 위축돼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어쨌든 도전하라 젊으니까 할 수 있다는 마음을 해주셨고 또 홍 쌤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 학생이 저한테도 물어봐요. 선생님 무슨 일이 하고 싶으세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없거든요. 뭐 잊어버린 세상에 뭘 우리가 일을 하면서까지 살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은 일을 아직도 못 찾아서 제가 잘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청춘은 발산하는 시기가 아니라 응축을 시키는 시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다들 그래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싶고 여행 작가가 되고 싶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청춘의 시기를 응축시키고 여러분들이 내공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야지 뭔가 장밋빛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지 마라.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밋빛은 말이네요. 버려라. 좋은 말이네요. 자, 조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저는 좀 학생들이 소비자였으니까 평생을 자기가 돈을 내고서 뭔가 이제 받았던 입장인데 이제 회사원이 되면은 내가 급여를 받고서 뭔가를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홍 쌤이 얘기한 대로 본인은 어떤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냐, 강점은 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직업 기준의 어떤 선택 기준으로서 본인이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길 좀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겨울방학에는 과연 뭐 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커리어 칼리지의 류수환 강사님, 그리고 위포트의 조민혁, 그리고 홍기찬 강사님 고맙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직업방송